자, 2014년도. 자, 작년 마지막 해. 56회. 자, 지금 보니까 문제들이 전부 다 중복돼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중복돼서. 자, 준비 트랩의 구비 조건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자, 준비 트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죠. 응축수, 이건 이제, 이쪽은 이제 응축수 탱크로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관이니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증기는 못 빠지고 물만 빠지는 거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응축수를 연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야 되죠. 응축수를 연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에 공기 빼기가 가능해야 되죠. 그 에어가 차면 안 되니까. 공기 빼기가 가능해야 한다. 작동이 확실해야 된다. 작동이, 그죠? 작동이 확실해야 되죠. 다음에 마찰저항이 적어야 돼, 마찰저항이. 물이 빠지는데 얘가 마찰저항이 적으면 물이 연속적으로 빠지겠어요? 잘 안 빠지죠? 마찰저항이 작아야 물이 잘 빠지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마찰저항이 적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증기트랩의 구비 조건이야. 보시죠. 자, 마찰저항이 적을 것. 그죠? 두 번째, 응축수를 연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 금방 했던 거. 동작이 확실할 것. 다음에, 내식성, 내마모성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부식이 견디는 성질, 마모에 견디는 성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공기 배제나 응축수 빼기가 가능할 것. 그죠? 그래서 5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증기트랩의 구비 조건은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기트랩의 종류 있었었죠? 기계적 트랩, 온도조절 트랩, 연력학적인 트랩. 기계적 트랩에는 버킷 트랩하고, 프로 트랩. 그죠? 그냥 사기형 버킷 트랩하고 하형 버킷 트랩이 있었죠. 바이오메탈은, 온도조절 트랩에는 바이오메탈 벨로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력학적인 트랩에는 오리피스와 디스크 트랩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었죠. 그거를 좀 참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환식 보일러에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4가지 쓰시오. 이게 좀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사스 건배, 그죠? 사이클론식, 스크래버식, 건조 스퀴식, 배프식. 이렇게 중복돼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번. 안전 밸브가 누수되는 원인. 자, 여기서 압이 걸리죠? 증기압이 걸리게 되면, 증기압이 걸리죠? 증기압. 자, 요 부분을, 요게 이제 그 디스크인데. 자, 이게, 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작동을 하게 되면, 이 밸브 시트에, 이게, 밸브 시트가 잘 안 닫히죠, 이게.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 축이 이완된 경우도 생기겠죠. 축이 이완된 경우가 생길 것 같고, 이 밸브 시트 가공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다음에 스프링이 계속 작동이 되다 보면 약해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프링 장력이 감쇄시라고 해요. 스프링 장력 감쇄시. 알겠습니까? 다음에 이 시트에 뭐가 낀 경우 이물질이 끼게 되면 새는 거야. 계속 새죠. 나가서 이렇게 새버린다고. 밸브 시트에 이물질이 낀 경우. 알겠습니까? 다음에, 원래 안전 밸브는 압력을 맞추게끔 돼요. 4.5에서 터지게끔 만든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3.5에다 맞추면 계속 터지겠죠? 왜? 4.5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조정 압력을 잘못 맞춘 경우. 알겠죠? 거기 봅시다. 자, 첫 번째가 스프링 장력 감쇄시. 금방 말했던 거. 요 스프링이 계속 작동이 돼서 이게 약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가, 계속. 스프링 장력 감쇄시. 두 번째, 조정 압력이 너무 낮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보일러가 원래 4.5km/s까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압력을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조정 압력을 예를 들어서 4에다 맞춰놨어. 그럼 어떻게 돼? 지금 4.5 올라가니까 4에다 올라가면 계속 터지죠? 안전 밸브가? 그러니까 계속 새는 거야. 조정 압력을 너무 낮게 한 경우. 그 다음에 밸브 시트 이물질의 경우 이 시트.
이 시트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 계속 새죠. 이게 다치더라도 안 다치니까. 다음에 시트와 밸브 축이 이완된 경우, 이게 축이, 만약에 시트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면 이게 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쉬어서 되게 어떻게 제대로 안 다치겠죠? 그냥 나가는 거지, 계속. 그죠? 다음에 밸브 시트의 가공이 불량한 경우. 그렇죠. 이거 가공 불량하면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요런 거 좀 이해를 하시면서 유심 좀 쉬울 것 같아. 4번. 안전 밸브 및 압력방 주량체의 크기는 25 이상으로 해야 하나. 또 나왔네요. 얘는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암기하시고. 5번도 마찬가지죠. 동관용 공구 5가지 쓰시오. 풀리어링 툴셋, 튜브 커터, 튜브 밴더, 익스펜더, 사이징 툴. 여기에 튜브 커터, 튜브 밴더, 익스펜더 있습니다. 그죠? 아까 보여드렸죠? 요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꼭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죠. 상당 증발량을 구하는 공식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 증발량. G2는 6번. G2는 539분의 G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죠. 근데 G2는 kg/h인데 상당 증발량. 기준 증발량. 한산 증발량이라고도 한다. 다음에 G kg/h 실제 증발량. H kcal/kg. 이게 발생 전기 엔탈피. 다음에 H- 같죠? 급수 엔탈피. 또는 급수 온도. 539. 똑같죠? kg 증발 잠열. 물의 증발 잠열. 이렇게 되죠. 그죠? 물의 증발 잠열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 물 1kg 있어요. 물 1kg. 이 1kg을 전부 증기로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얼마만큼의 열량을 가해줘야 돼? 539의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가해줘야 물 1kg이 전부 증기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물의 증발 잠열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프로판 5룹의 5. 이것도 이제 표준 상태네. 5 노멀 룹에는 표준 상태예요. 표준 상태. 이론 공기량을 구하래. 이론 공기량. 7번. 프로판 이론 공기량. 자, 이건 뭐 22.4죠. 노멀 룹에. 얘는 5 곱하기 22.4. 노멀 룹에. 여러분들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요게 뭐냐면요. 요게 연소가스량이에요. 연소가스량. 만약에 연소가스량을 구하라는 말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연소가스량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셔야 돼. 3 곱하기 22.4 노멀 룹에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까딱하다 이게 나오면 못 맞히니까. 자, 여기서 뭘 구하는 거냐면 5 노멀 룹에 5 노멀 룹에 5 노멀 룹에. 그럼 이게 x야 x. 그죠? x니까 x는 22.4에다가 이렇게 돼서 5 노멀 룹에 곱하기 5 곱하기 22.4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와? 25가 나오죠. 25. 룹에 원래는 이렇게 되죠. 노멀 룹에 최적당이니까. 근데 이론 공기량은 항상 자, 몇 프로로 주어졌나요? 여기 그런 건 없죠. 그럼 21%니까 여기 21로 계산하죠. 0.21분의 25. 그죠? 노멀 룹에. 자, 그럼 얼마가 나와? 얼마가 나오냐면 119? 119인가요? 119. 119. 노멀 룹에가 나온다.
자, 그 순회가 설치 2점. 자,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성치열은 무엇이냐. 자,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고온과합법을 내서 알칼리가 높아져 생기는 나트륨이나 수 등이 강제의 결정 있게 침투해 체질을 열화시키는 현상. 이거 많이 나왔죠? 점식 방지 대책 4가지 쓰시오. 이것도 나왔던 거죠. 용존산소 제거, 방청 도장, 약한 전류 통전, 아연판 매달기, 뭐, 이렇게 해서 된 거고. 자, 길이가 100m의 간간히 지름이 150mm, 표면의 온도가 120도인 것에 두께 3mm인 보온재를 시공하니 표면 온도가 45도로 줄었다. 외기 온도 25도씨, 열전율이 25kcal/m 아웃도시일 때 보온재로 시공한 후 절약되는 열량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죠? 자, 보온재 손실. 파이DLN. 이게 이제 파이D. 자, 100이 지금 뭐냐면 길이죠? 25, 외기 온도. 120-25.